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바로 이 책의 맨 앞에 있는 중요한 참고사항 부분을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솔직히 책 읽을 때 이런 면책 조항 같은 부분은 그냥 휙 넘겨버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냥 지나치시죠. 그런데 오늘은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 책의 잠재력을 정말 100% 끌어내기 위한, 뭐랄까, 저자가 직접 건네는 사용 설명서가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맞습니다. 마치 최신 전자기기를 샀는데 그 사용 설명서를 안 읽고 대충 만져보다가 중요한 기능을 놓치는 것과 똑같아요. 비유가 딱이네요. 이 몇 페이지가 앞으로 펼쳐질 수백 페이지의 경험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저자가 독자인 당신과 우리 이런 약속을 하고 이 책을 함께 읽어봅시다 하고 제안하는 일종의 신뢰 계약서 같은 부분이죠. 신뢰 계약서라니 표현이 확 와닿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이 계약서의 핵심 조항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30초 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딱 짚어보죠. 네. 정말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 책은 저자 나발이 직접 쓴 게 아니고요. 그의 수많은 강연, 트윗, 인터뷰에서 나온 생각의 조각들을 다른 사람이 엮고 재구성한 컬렉션이라는 점. 일종의 편집본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둘째, 모든 내용은 원래의 맥락에서 좀 벗어나 있을 수 있으니까 비판적으로 보되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석해야 하고 정말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 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책은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곳부터 자유롭게 탐험하듯이 읽도록 설계됐다는 점이에요. 이 세 가지 원칙은 단순히 책 읽는 방법을 넘어서요. 우리가 오늘날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건 원본이 아닌 편집본이다. 맥락을 존중하되 너그럽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나만의 경로를 찾아라. 사실 이건 우리가 매일 소셜미디어에서 접하는 수많은 정보들을 대하는 태도와도 같지 않나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트위터 타임라인 읽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 책은 그런 현대적인 정보 소비 방식에 최적화된 독서법을 제안하고 있는 셈입니다. 와, 그럼 이 개념들을 좀 더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 일상적인 비유를 통해서 하나씩 풀어보죠. 네, 그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책이 편집된 모음집이라는 건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의 시즌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는 것과 비슷하겠네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에는 선수의 그 환상적인 골이나 결정적인 수비 장면만 담겨 있죠. 네, 멋진 모습만요. 하지만 우리는 그 장면이 나오기까지 선수가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또 몇 번의 실수를 했는지, 혹은 그날 컨디션이 어땠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전체 맥락은 사라지는 거죠. 사실 이건 나발이라는 한 인물을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우하는 것과도 비슷해요. 우리는 그의 빛나는 트윗과 통찰의 결과물은 보지만 그 생각이 나오기까지의 수많은 고민이나 실패한 아이디어, 혹은 다른 사람과의 토론 과정은 보지 못하죠. 이 책은 그 팔로우 경험을 한 권으로 압축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편집자가 전체 맥락을 보라고 계속해서 경고하는 거고요. 완전히 공감합니다. 하이라이트만 보면 그 선수가 항상 완벽한 줄 알게 되죠. 나폴레on에 대해서도 그런 환상을 가질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처럼 들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두 번째 포인트, 너그럽게 해석하고 원문을 확인하라. 이건 친구한테 내 친구가 그러는데 하면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네. 핵심은 맞을 수 있어도 이렇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뉘앙스가 조금씩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편집자가 그냥 의심하라거나 팩트체크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너그럽게 해석하라고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독자에게 특정한 태도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정보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원래의 좋은 의도, 그 지혜의 본질을 먼저 헤아려다냐는 뜻이죠. 좋은 의도를 먼저 봐갈라. 네. 하지만 동시에 이 텍스트를 인용하기 전에 원문을 통해 표현을 확인해달라고 명확히 밝히면서 책임감 있는 태도도 요구하고요. 너그럽게 해석하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점에서요? 편집자의 해석이 섞인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너그럽게만 받아들이다가 원래 의도를 완전히 오해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너그러움과 비판적 사고 사이의 경계는 대체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원문을 확인하라는 두 번째 장치가 있는 겁니다. 아, 편집자의 제안은
일단은 선의를 믿어달라. 하지만 당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일 거라면 직접 확인하는 수고를 해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하, 예를 들어 책의 어떤 구절에 깊은 감명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자신의 투자 철학으로 삼고 싶다면 그건 너그러운 해석의 단계를 넘어서 검증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네네. 너그러움은 첫 만남의 예의, 검증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첫 만남의 예의와 깊은 관계를 위한 검증. 명쾌하네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순서 없이 읽어라. 이건 근사한 뷔페 식당에 간 상황을 상상하면 되겠어요. 네, 뷔페 비유가 딱 맞습니다. 입구에 있는 샐러드부터 순서대로 먹어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곧장 스테이크 코너로 직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을 먼저 먹는 것이 뷔페를 즐기는 최고의 방법이죠.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에 이런 구절이 인상적이에요. 이것은 당신이 직접 모험을 선택하는 책입니다. 오, 직접 모험을 선택하는 책. 흥미로운 부분으로 건너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냥 지나치세요. 이건 단순히 독서 순서의 자유를 말하는 걸 넘어섭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가장 필요한 질문, 당신의 호기심을 가장 자극하는 주제부터 펼쳐보라는 저자의 적극적인 초대장인 셈입니다. 초대장이군요. 네, 순서에 얽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기회를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뷔페에서 마음대로 음식을 고르듯 책을 읽으라는 말이군요. 그렇게 자유롭게 탐험하려면 길을 잃지 않게 도와줄 몇 가지 간단한 원칙이 있으면 더 좋겠네요. 뭐랄까, 나침반처럼요. 그렇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지도와 영토 비유가 머릿속에 계속 맴도네요. 그럼 첫 번째 원칙은 이 책은 지름길을 알려주는 지도이지 실제 영토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지도와 영토 비유는 이 책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입니다. 지도는 우리가 낯선 영토를 탐험할 때 굉장히 유용한 도구죠. 하지만 지도 자체가 영토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은 아름다운 오솔길이나 작은 샘물이 있을 수 있고 지도 제작 이후에 생긴 언덕이 있을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이 책이라는 지도를 통해 나발의 생각이란 영토를 탐험하되 이 지도가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완벽한 복제품이 아니다. 네, 당신의 탐험을 돕는 매우 유용한 안내서라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아까 저희가 나눴던 너그러움과 검증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두 번째 원칙도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뭘까요? 의심이 들 땐 원본을 찾아라. 이건 아주 실용적인 행동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책의 내용이 여러 인터뷰, 팟캐스트, 트윗 등 아주 다른 형태의 매체에서 발췌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맞아요. 출처가 다 다르죠. 편집자 스스로 명료함과 간결함을 위해 편집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1시간짜리 인터뷰 내용이 단 2문장으로 요약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특정 표현의 정확한 뉘앙스나 원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지 그 맥락이 궁금하다면 책 뒤편의 출처 목록을 활용해서 원본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독자를 넘어 능동적인 탐험가가 되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가장 즐거운 규칙이네요. 순서대로가 아닌 흥미로운 것부터. 네. 이것이야말로 이 책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겠고요. 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선형적인 서사가 아니니까요. 1장부터 읽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네네. 마치 흥미로운 링크를 따라 웹서핑을 하듯 부에 대한 장을 읽다가 문득 행복에 대한 구절이 궁금해지면 곧장 그 페이지로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당신만의 관심사를 따라 자유롭게 넘나들며 점들을 연결할 때 비로소 당신만의 고유한 지식 지도가 완성될 겁니다.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지점이 나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이 책은 전부 나라는 1인칭으로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무심코 이 문장도 나발이 직접 한 말일까? 아니면 편집된 걸까? 하고 헷갈리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 같거든요. 이 오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혼란입니다. 마치 나발이 직접 쓴 자서전이나 에세이처럼 느껴지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자료에서는 분명 명료함과 간결함을 위해 편집되고 재배열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인터뷰에서 했던 말과 2018년 트위터에 썼던 글,
그리고 2020년 팟캐스트에서 했던 비슷한 주제의 말을 하나의 논리적인 문단으로 합쳤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섞었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아이디어와 철학은 분명 나발의 것이지만 최종적인 문장의 표현과 구조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자의 손을 거쳤다는 거죠. 그의 목소리는 맞지만 마치 여러 번 녹음한 테이크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골라 편집하고 음향 효과를 더해 최종 완성된 마스터링 음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스터링된 목소리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원곡 가수는 맞지만 스튜디오 엔지니어의 손길이 더해진 결과물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럼 두 번째 오해는 이것보다 더 미묘한데요. 책을 읽다가 어떤 내용에 동의하지 못할 때 나는 지금 나발의 생각에 반대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책을 엮은 편집자의 해석에 반대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편집자가 서문에서 이 책의 모든 뛰어남은 나발의 것이고 모든 실수는 나의 것이다 라고 굉장히 겸손하게 말했기 때문에 더 헷갈립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편집자가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정직하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는 자신이 나발의 생각을 전달하는 완벽한 투명 인간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오해나 왜곡을 낳을 수 있는 매개체임을 겸허히 인정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독자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부분이 편집자의 실수일까? 아니면 나발의 뛰어난 통찰인데 내가 아직 수준이 안 돼서 이해를 못하는 걸까? 이 둘을 구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럼 독자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가장 좋은 접근법은 이렇습니다. 책에 담긴 모든 아이디어를 나발이 던진 생각의 씨앗으로 여기는 겁니다. 생각의 씨앗. 다만 그 씨앗이 편집이라는 화분에 담겨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흙의 성분이나 물의 양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자라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화분에 담긴 씨앗이요? 네. 즉 아이디어의 근원은 존중하되 그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나발의 생각이 틀렸어 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이 책에 표현된 이 해석에 대해서는 나는 좀 다른 생각이 있어. 원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라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생산적인 독서가 될 겁니다. 글을 다른 사람이 엮은 책입니다. 하이라이트 필름이죠. 질문 2. 책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해도 안전한가요? 아니요. 중요한 인용은 원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3. 이 책을 읽는 가장 좋은 순서는 무엇인가요?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부터 마음대로 읽으면 됩니다. 질문 4. 책의 모든 내용이 원래 의도와 100% 같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요. 편집 과정에서 맥락이 바뀌거나 오해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스터링된 버전이라고 생각해야죠. 네. 마지막 질문 5. 이 책을 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아이디어는 나발의 것이지만 편집 과정의 오류는 엮은이의 책임임을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완벽하네요. 오늘 분석한 자료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해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것이다. 이 책을 덮으며 당신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5년 혹은 10년 뒤에 당신이 이 책을 다시 펼친다면 지금과는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이 책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며 동시에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같은 책도 읽는 사람의 경험과 시간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니까요. 책의 사용 설명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생각거리가 생깁니다. 오늘 이 깊은 탐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